세조의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나쁜 놈에서부터 왕권을 강화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까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나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뽑으라면 세조를 뽑을 것이다. 세조가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단 심리적으로 세조란 인물을 분석해보자면 그는 교활하고 지배적이고 수욕이 강한 인물이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역할 자처에 타인을 궁지에 몰아죽이는 유형의 인간이다. 히스테리성 인간이고 비억제형 인간이며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세종이 넌 수양을 좀 해야 한다며 원래 진양대군에서 수양대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을까. 또한 문종이 죽기 전에 벌인 행동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신하들보다 피를 나눈 형제를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지만 문종은 동생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 아닌 황보인과 김종서 등을 고명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단종을 맡겼다. 문종 역시 세조를 경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당시의 분위기는 모두 수양대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더구나 단종의 할머니나 어머니는 모두 죽은 상태여서 수렴청정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다만 세종 시절 육진을 개척하고 문무를 겸비한 김종서라는 거목이 있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견제받을 수 있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김종서였던 것이다. 그런 김종서를 불시에 습격해 죽이고 나라의 권력을 거머쥔 사건이 계유정난이다. 이 계유정난이야말로 조선 500년 최대의 비극이다. 태종 이방원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세종, 문종, 단종 때까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법치주의가 지배했던 조선을 세조는 법이 아닌 힘과 반칙과 특권의 나라로 만들었다. 태종 공신이든 왕의 친인척이 되었든 간에 법을 어기거나 권력의 맛을 들인다는 느낌이 들면 누구든 용서치 않았다. 태종 시절은 백성들에게는 천국이었지만 공신들에게는 지옥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법질서가 확립된 것이다. 하지만 세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반란에 취약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신들과 한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신들에게 온갖 특혜를 몰아주어 조선을 공신에게는 천국이고 백성들에게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 생긴 것이다. 공신들은 반란 외에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면제받았다. 이들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어나갔다. 또 세조는 공신들에게 경제적 특권을 선사했다. 그걸 역사적으로 대납권이라 하는데 백성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백성에게 수수료까지 더해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원래 세금의 서너 배에 달했다고 하니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알만하다.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세조는 못 본 채 눈 감았다. 공신들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상제도 부활시켜 공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직전법이라고 해서 전직 관료는 빼고 현직 관료만 녹봉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직전법을 칭찬을 많이 하지만 내가 보기엔 현직 관료만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꼼수 부린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종, 문종, 단종을 섬겼던 전직 관료에게 돈을 준다? 자기에게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진관체제를 만든다 할지 지방관을 직접 임명하는 문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림수일 뿐이다. 지방에서 세력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기 때문이다. 세조가 잘한 건 오로지 편찬사업 정도일 것이다. 경국대전 같은. 또한 공신들은 반란이 일어나서 토벌하게 되면 그 반란자들의 부인이나 딸과 같은 부녀자들을 서로 나눠 가져서 희롱했다. 심지어 단종이 죽자 단종의 비인 왕비까지도 가지려고 서로 경쟁했다. 태종 이방원이 수없이 많은 피를 보아가며 만들었던 법치주의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왕자리를 빼앗고 공신들에게 온갖 특권을 몰아주어 오히려 왕권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단종을 폐위시킨 유일한 명분이었던 왕권 강화라는 것도 자기가 조카를 몰아냄으로써 스스로 왕이라는 자리의 도덕성을 먹칠했고 또 왕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생긴과 동시에 공신들의 힘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래도 그나마 자기 때에서는
공신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좀 나았지만 훗날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에 이르기까지 공신들의 등살에 왕들이 신음하였다. 공신들의 횡포에 국력이 약해져 임진왜란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으니 조선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개유정난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후대 왕들은 거대한 공신 집단의 출현으로 인해 왕권이 제약받자 거기에 반발했던 예종이나 연산군은 죽임당하거나 쫓겨났고, 또 그 나머지 왕들은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끌어들였는데, 그 사림이라는 세력의 특징이 이 중국을 사대한다 할지 명분과 이념에 충실하고 매사에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다. 도덕, 명분, 이념, 선과 악, 그런 걸 좀 중요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림이 등장한 이후로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공신 집단 견제하랴, 사림의 출현으로 당파 싸움에 시달리랴, 조선의 왕권과 법치는 무너져 내려 갔던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원인이었던 군사력 약화는 공신 집단의 출현으로 법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 양반은 군역에서 면제가 되고 반군수포제와 대립제가 횡행하게 되어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쌀이나 포를 내어 군역을 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대신 그 군역으로 낸 그 쌀이나 포를 이 관청에서는 그 돈을 가져다가 용병을 사서 군인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립제인데, 중간에서 관리들이 그걸 착복하느라 명단에는 군인을 고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인이 없는, 돈만 착복한 그런 상태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고을에는 지금 군인이 뭐 한 130명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3-4명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개유정난의 업보인 것이다. 세조의 공신집단을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훈구파가 고려 말의 고문세족처럼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니까 뭐 그때부터는 조선 건국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조선 건국의 의미라는 것은 고려 후기의 고문세족들이 워낙 대농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혁파하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 그게 바로 조선 건국의 명분이었는데 그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다시 고려말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또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뒤로 조선이 당파 싸움과 이념 논쟁으로 점철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세조 본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왕 자리를 빼앗은 것일 뿐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후손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570년 전에 일어난 개유정난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